저 우리 이모 산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강원대학교에서 나무 벌채를 했어요. 벌채를 해서 이거를 산에서 잘라서 끌어내서 우리 마당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입찰을 봐요. 이 나무 얼마에 사가겠느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상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이 나무를 1입방 미터라면 사실은 가로 세로 1m, 높이 1m 정도의 최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 최적. 근데 물이 1m면 1톤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무니까 물보다는 가볍죠. 근데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나무를 한 80년 키웠을 때 나무 한 대가 1입방 정도 나와요. 잣나무 정도가. 근데 80년을 키워서 나무 한 대, 그거를 잘라다가 요 마당에다 놓고 입찰을 받더니 5만 원 정도 했어요. 거의 한 20년 전일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높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생산해서 여기까지 끌어내는데 5만 원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80년을 키웠는데, 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데 한 푼도 받지 말고 거저 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산해 내는데 5만 원 들었고 팔아먹어서 5만 원 받으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야. 산주한테 떨어지는 돈이.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나무를 지금 계속 심고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요, 잣나무 한 대 심는데 2만 5천 원이 들어요. 2만 5천 원이 들어요. 나무 한 대 심는데. 왜냐? 그 산불 난 데다가 뭐 한 2m 되는 잣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분 떠다가 해갖고 파서 심을 내니까 2만 5천 원도 더 들죠. 근데 돈에 상관없이 갖다 나무를 심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더 쇼킹한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훌렁훌렁 까놨죠. 그게 개벌, 아주 한 대도 남기지 않고 다 비는 그런 방식으로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 나무를 비는데, 그 1헥타르 3,000평을 베어내는데 그 산주가 받는 돈은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제 좋지 않은 나무는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000평 비워내 가는데. 근데 이제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이런 거 심어 놓으면 얘네가 빽빽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중에서 뭐 좀 길과 가깝고 그러면 한 2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걸 베어내면은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 심는 돈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3,000평 변해서 예를 들어 산주가 100만 원 받았는데 거기 그 3,000평을 나무 심어 주는 데만 678만 원인가 들어가요. 여기 산주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그 나무만 심으면 되나요? 비료 주죠. 뭐 풀 깎기 하죠. 어린 나무 가꾸기 하죠. 가지치기 하죠. 감벌해줘야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벌채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아니 그럼 뭐 일자리 창출하면 삽 갖고 다 파는데 얼마 주고 덮는데 얼마 주고 그럼 죽어버리죠. 왜 좋은 나무 다 잘라내면서 그런 짓을 하셔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반대하는데 아무리 건의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이게 이제 춘천시에도 제가 도시수표업체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개인 재산인데 벌채를 하면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지금 돈이 나간다. 특히 잣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또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만약에 병이 걸리면 한 푼도 낼 수가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벌채를 하면은 10헥타를 내내면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거라도 산주 소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뭐 678만 원인가가 들어가니까 그걸 대신 100만 원을 떼어서 산주에게 주고 578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쓰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건 국가 시책이니까 춘천시에서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도 건의를 분명히 누가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직접 산림청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장남 털록병이 들어온 것 같다. 너무 심각하다. 털록병이 심해지면은 이거는 진짜 재앙이 된다. 그랬더니 김재현 청장 밥 먹으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볼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참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벌채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요,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맹아가 쫙 올라와요. 새싹이 나무 자른 그루터기마다 가득 올라와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 50개, 60개 막 나지만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죠.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그게 점점 크면 이렇게 포기로 커요. 포기로 크다가 더 크면은 두 가닥이 되면 산림청에서 한 가닥 잘라서 감보를 해줘요. 이게 빨리 크게. 그래서 이 두 가닥일 때 한 가닥을 잘라주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잘려져서 이 상처로 이 나무가 전체가 다 균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썩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그걸 내가 하지 못하게 했더니 우리 학술림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이렇게 감보를 해요. 그래서 그 감보를 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요 파던 자리 나오죠? 요 나무를 팠어요. 그래서 반을 쫙 갈라서 보이니까 이렇게 나무는 다 이렇게 구멍 파이프로 돼 있어요. 잘라보고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니 여기 비가 맞고 막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미생물들이 봤을 때 균류가 봤을 때 이거는 다 빵이에요. 빵. 자기네 먹는 빵이야. 그리고 물 들어오지. 여기 들어가면 누가 건들지도 못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맘 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내가 소나무 재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준경릉 이성계 조상묘 있는 곳이죠. 삼척 미로면 거기 준경릉에 있는 잘생긴 소나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디야? 문화재 복원하는 거 불난데 남대문인가? 네. 금강송인가? 네, 금강송 갔다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나무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여기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싸구려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동해안 쪽에 가면은 이 목재율동센터에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 많이 쟁여놓고 있어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제대로 말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거 1년 정도 말리는 시간이 있었나요?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그거 갖다가 복원하라니까 그 대목장이 바꿔치기 한 거죠. 다른 나무로. 그 사람이 평생 나무를 다룬 사람인데 그까짓 나무가 좋다고 받겠어요? 내가 봐도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근데 이제 바꿔서 했는데 이제 그게 발각이 나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영예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나무에 욕심이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춘향목이에요. 춘향목, 춘향지방으로 나오는 소나무가 좋다 그래서 춘향목이라는데 이 변제가 이렇게, 이 변제라는 게 살아서 수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가 이 변제 하얀 부분이에요. 이 안쪽은 이거는 이제 레진이 좀 쌓여 있어서 일로는 다 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누렇게 보여요. 이걸 잘라 놓으면은 여기가 관솔이 돼 버려요. 근데 이런 그 속이 누런 소나무라 해서 황장목이라 그랬어요. 창자가 누런 나무. 요건 그냥 일반 소나무예요. 하얗죠. 이게 춘향목이고요. 그래서 그 춘향목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예요. 근데 소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참나무나 다른 활엽수 가격의 3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싸구려 나무라 소나무는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다 싸구려 나무예요. 일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그 노도밤나무 숲에 전나무가 직경이 2m짜리 전나무가 있다. 그 전나무 2m짜리가 이게 너무 커서 이 노도밤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자르면 또 넘어가면서 다칠 것 같아? 그러면 이 전나무를 껍질을 훌러 까서 죽여버려요. 잡초야, 잡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막 키운 나무들인데 막 키운 활엽수들을 그냥 뚝뚝 잘라놓은 슬랩인데 이런 게 다 130만 원, 150만 원 합니다. 이거는 활엽수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느티나무 같네요. 이런 거는 한 130에 150 이런 거 그냥 막 키운 건데 이거는 외제 수입목인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습니다. 요거를 몇 가닥로 잘라놔도 한 판에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게 1000만 원 넘는 의자, 저 책상이에요. 이게 1600만 원짜리 책상이라 그래요. 나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졸참나무예요. 제가 이제 그 졸참나무를 좋아해서 졸참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게 졸참나무 잘 큰 그 옆에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다 보면 이렇게 쫙 됐죠. 이거는 손댈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만 놔두면 돼요. 놔두면은 이건 점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한 대 딱 잘라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내가 자를 필요도 없어. 그냥 둬두고 비워가라 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고 비워간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76학번인데 76년도에 사또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자기 산에 있는 그 나무들 1억이 넘는 나무들을 딱딱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 1억이었어요. 독일에서 벤치 한 대 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나무는 어마어마한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나무들은 고급재가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나무예요. 고급재는 제가 얘기했듯이 아주 제대로 잘 갖춰서 키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나무는 고급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를 잘 심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나무를 이렇게 키울 줄 아는 기술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이거 키우는 기술은요 전혀 달라요. 소나무, 낙엽송 심던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방식으로 심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지치기도 하면 안 돼요. 양묘도 하면 안 돼. 가서 현장에다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빽빽하게 심어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간벌도 안 하고 가지치기, 간벌 한 것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고급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나무를 미리 이렇게 뭐 큰 나무가 한 대 쓰러졌다 생각하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를 심어놓으니까 청설모가 다 퍼먹어요. 100%다 퍼먹어. 뭐 이건 이제 나무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또 이제 종자 뿌리는 걸 할 때 여기 있는 걸 다 긁어내야 돼. 이 땅이 다 드러나도록 긁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새나 뭐 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게 망을 씌워야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야 이게 제대로 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커지죠. 근데 그렇게 키운 놈은 그대로 그 밀도를 유지해서 키운 놈은 이렇게 크고 그냥 기술 없이 막 키운 놈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다른 나무처럼 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기술에 따라서 목재는 천차만별이에요. 이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달라요. 이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벌채를 하는 걸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체를 몰벌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있는 그 산에 나무를 벌채하지 말고 100만 원을 뭐 미리 산지에게 줘. 당신이 이제 벌채한 거와 똑같아. 당신은 앞으로 50년간 벌채를 하면 안 돼. 그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음수를 심는 거예요. 엄나무나 청청나무나 뭐 이런 그 서나무나 이런 음지에서 잘 버티는 나무를 쫙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40년, 50년 크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무를 잘라내는 건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게 낙엽송을 싹 벌채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벌채했죠? 이 하얀 페인트 칠한 거는 청청나무예요. 낙엽송 밑에서 자라서 큰 청청나무. 청청나무는 냉이고 낙엽송을 다 빈 거예요. 처음에 이랬어요. 이 뿌연색이 청청나무고 누런색이 낙엽송이에요. 여기서 이 낙엽송을 싹 떼내고 요것만 남겼는데 아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 벌채한 데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창피하게 아까처럼 훌렁 까갖고 우리 진짜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강원대학교 학술림이 있는데 나를 출장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느 교수님이. 내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간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받으러 갔다 왔는가 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든 사람 이름을 반드시 밝히자. 나는 쪽팔려서 나 여기 근무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넣지 못해요. 창피해서. 왜 만드냐고. 이 멀쩡한 가지가 하나도 없던 그 나무에 이렇게 가득 미친년처럼 가지가 나왔죠. 이게 간보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잎사귀마다 눈을 만들어요. 잎사귀 하나마다 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얼마나 많겠어. 나무에 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가지가 돼야 돼. 근데 가지가 안 되면 얘는 그 숲이 속에 숨어서 언젠가 한번 내가 나가서 가지가 될 거야 하고 숨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숲이 속에. 언젠가 그러다가 30년, 50년, 6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옆나무가 죽어서 빛이 딱 햇빛이 그 줄기에 들었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 그럼 얘가 그때 눈이 돼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자고 있는 눈이라네. 자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일시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무는 간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간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가지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는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숲해설할 때 참 재미있는 얘기거리예요. 우리 빛을 보고 이렇게 다녀도 여기 뭔 일이 있구나. 여기 안 봐도 알아요. 뭐냐? 얘가 지금 울고 있어. 울고 있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깡패 같은 나무들이 꽉 물러서서
모든 빛을 다 빼서. 그러면 얘는 맨 꼭대기 리더슛. 나무는 맨 꼭대기에다 힘을 쓰거든요. 근데 맨 꼭대기 있는 요 끝에 있는 요게 죽으면은 얘네는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야. 이 꼭대기는 얘는 빛을 받아야만 살지 빛이 약하면은 얘는 죽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빛이 약해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파리도 음엽이라래. 밑에 음지에 있는 잎사귀는 양지 끝에 있는 잎사귀는 양엽이라래.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얘가 버텨요. 근데 꼭대기에 있는 슈트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가려주니까 얘가 죽었어.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이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마가 다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움이 나왔다 그러면은 옆에 누가 벌채를 했거나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줘. 여기는 이재성 교수님이 나무 수영을 조절한다 해서 간보를 강하게 했어요. 나무와 나무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겨우 이제 버티고 사는데 옆에 버티고 있던 나무가 잘라져 나갔어.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일로도 막 넘어가. 그래서 죽어요, 나무가. 바람이 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은 이 나무 뿌리가 붙잡고 있던 흙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흙을 잔뜩 붙잡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파해나가는 거죠. 산사태가 일어나죠. 간보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강도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간볼이 산사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길이 나니까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냥 미친 것처럼 가지를 내잖아요. 그래서 숲 가장자리를 이렇게 망경류가 덮이건 뭐건 이렇게 해줘야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어요. 이게 두 가닥짜리가 크다가 나면은 가운데 쪽으로는 약해요. 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그쪽은 가지가 하나도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가 다 이쪽 방향으로 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나. 그러다 나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튼튼하게 잘 자르지만 이 안쪽 방향으로 약해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내리지를 못했는데 추워졌어. 그러면 물이 얼면서 터지는 방향이 약한 방향이 터지는 거예요. 땅 갑자기 추위가 오는 날 산에서 총 쏘는 소리가 나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터졌잖아요. 터지면은 속 부분 심재는 평생 이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뭐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데 터졌으니까 끝장이야. 근데 겉에 요 껍질 있는 부분만 겨우 어떻게 들끼리 캘러스가 형성이 돼서 붙어. 그래서 몇 년, 한 5, 5년 자라서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데 또 추워져. 또 터져. 여기가 칼날같이 삐죽하게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꼬여서 겨우 버티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튕겨져서 갈라졌어. 그러니까 그냥 막 꼬이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해서 동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참나무들 우리나라 오른쪽 비탈면 다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 비탈면 왼쪽으로 다 기울고 그렇게 있는데 침엽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앞쪽에서 받쳐요. 벽돌을 올려 받쳐 세우려고 이쪽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리그닌을 계속 쳐발라. 그래서 리그닌으로 자꾸 떠받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우려래. 반대로 참나무류 이런 활엽수로는 셀룰로즈 뒤에서 선을 당겨 밧줄로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셀룰로즈죠. 긴 세포를 뒤에서 당겨. 그래서 얘네들은 그 뒤쪽 높은 쪽으로 이렇게 넓게 자라고 얘네들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앞쪽으로 리그닌이 많이 침적이 돼서 이렇게 자라요. 이 상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다 반대예요. 무슨 옛날에
뭐 나무를 잘라 보면은 나무 동서남북을 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나무는 그 옆에 누구가 있느냐, 어떤 나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지 동서남북하고 아무 상관없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음나무를 이렇게 키워봤어요. 가지가 없이 키워야 된다 그랬죠. 가지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가지치기 안 하고 가지를 안 만들고 키우는 방법으로 최고 좋은 방법은 순을 따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저거잖아요. 저 낚싯대 같이 컸잖아요. 이렇게 다듬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을 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이 요만할 때 땄어. 요만할 때 따야 영양이 좋죠. 근데 나중에 인건비란 생각하니까 눈을 따 먹는 게 좋겠구나 해서 이만큼 키웠어요. 엄나무잖아요. 엄나무 순을 이만큼씩 키워가지고 땄더니 아줌마들 품값보다 더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누가 무슨 나무 심을까요? 그러면 엄나무 심으세요. 당연 엄나무 심으라 그래요. 엄나무가 왜 좋냐? 의심다는 분은 지금 가서 당장 가서 엄나무 뿌리를 캐서 한번 맛을 보셔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맛이 어떤가? 완전 산삼 맛이 나요. 인삼 맛이 아니라 산삼 맛이 나요. 인삼보다 몇 배 더 강한 사포닌이 있고요. 맛도 더 좋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음나무를 잔뜩 심어서 언젠가 음나무로 인삼을 대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웠어요. 가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고 산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숲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자체에 이거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맨 첫 단계가 이제 공간에 사방서 이런저런 종자들이 막 들어가고 크는 식생 도입 단계. 두 번째는 풀들이 나무하고 싸우면 나무가 다 100% 이겨요. 백전백승 나무가 이겨요. 그래서 나무들만 남아요. 풀들은 하나하나 다시 커야 되는데 나무는 30cm 컸으면 다음에는 30cm부터 시작해서 60cm 크고 그 다음에는 90cm 막 올라 크니까 밑에서 크는 바닥에서 기는 이 초근류들은 나무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만 남게 돼서 나무끼리 서로 어깨동무하고 다른 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대척 단계 요 단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자꾸 커지다 보면 흔들린다 그랬죠. 흔들리면서 공간이 생기고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양수 밑에 음수가 다시 들어오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하층 재도입 단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네가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잣나무가 180년을 참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앞에 있던 양수를 뚫고 올라가. 그래서 우세목이 돼요. 그때가 노령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 단계,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고 이게 익스클루전 스테이지요. 우린 다 익스클루전 스테이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재도입 단계, 리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게 올드그로스 스테이지. 이게 노령님 단계. 이제 이 단계는 이제 음수가 다시 양수를 이기고 올라오는 단계죠. 요걸 목표로 우리가 숲을 가꾸는 거죠. 근데 나무가 크는데 이른 봄에는 이 부위별로 다른데 이른 봄엔 다 똑같이 빨리 크려고 해서 조직이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조직들이 생겨요. 게다가 좀 지나면은 맨 밑에 부분이 좀 좋은 조직이 생기고 말기가 되면은 그 초두분만 제외하면은 다 이렇게 좋은 조직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무는 맨 밑에 부분이 최고 좋은 나무예요. 지질이 최고 좋아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쇠꼭지 얘기인데요. 얼지 않는 땅.